우리는 매 순간 사랑과 비사랑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사랑과 비사랑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선택권이 있었다라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무의식적으로 비사랑을 선택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바로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가 비사랑만을 선택하는 습관, 관성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비사랑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지배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작은 선택들은 조금씩 쌓여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형성해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기 사랑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말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자 어떻게 보면은 제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루빨리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체득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잘 사용해 보시면 정말 손쉽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제가 자기 사랑을 처음 접한 것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자기사랑, 이름도 자기사랑이죠. BTS는 왜 전 세계 젊은이에게 자신을 사랑하세요, Love Yourself 라고 외쳤을까? 2018년 9월 UN 연설에서. BTS 노래 중에 Love Myself라는 노래 있지 않나요? 제가 BTS 노래 중에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데 노래를 들었을 때 와,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BTS까지 강조했던 자기사랑입니다. 정말 자기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레스터 레븐슨이 전하는 삶의 지혜 이렇게 있죠. 이거는 뭐 광고도 아니고요. 제가 직접 사서 읽었던 책이고 또 지인들한테도 이렇게 다 선물도 많이 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자기사랑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네, 제가 이제 자기사랑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사랑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절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생활에서 순간순간 매 순간 적용할 수 있는 게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실용적인 것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몇 년간의 기간 동안 자기 사랑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직접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했거든요. 우선 가장 쉽지만 정말 강력한 방법. 첫 번째, 일기 쓰기입니다. 저는 일기를 대학생 때부터 쭉 써왔던 것 같아요. 그게 뭐 한 줄이든 한 페이지든 상관없이 저는 항상 뭔가를 기록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뭐 정식 일기장에 썼던 적도 있지만 그냥 다이어리 같은 데다가 그냥 그날의 내 느낌 같은 거 그런 거를 항상 좀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저의 감정을 들여다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일기 쓰기라고 하면 너무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각 잡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써내려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 시간 자체를 내는 것이 꺼려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괜히 시간 낭비 같다. 이거 해서 뭐하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시면은 매일 쓰지 마시고 뭐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 보통 그럴 때 막 생각이랑 감정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를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한 줄씩이라도 한번 일기를 써보세요. 그런데 일기를 쓰실 때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점은 있었던 일을 쭉 적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감정이 어땠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어떤 걸 느꼈는지 이렇게 본인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감정 위주로 일기를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삶을 살면서 우리의 감정을 많이 억누르거든요. 정말 무의식적으로요. 정말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이렇게 사는데 나중엔 그게 다 터져가지고 병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일기를 통해서 내가 감정을 쓰면요, 그 억눌려 있던 감정이 그 내 일기를 쓰는 그 손과 노트를 통해서 분출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일기를 이렇게 쓰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눈물이 막 줄줄 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내 내면이 치유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완전히 열었다는 것이고, 내가 이 순간에 완전히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편안한 사람이랑 있을 때 울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이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100% 솔직하게 써내려 가시고 그 감정을 여러분이 마음껏 느껴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느껴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그렇게 100%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런데 그 일기를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다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화나면 화난 감정 다 적고, 욕 쓰셔도 좋아요. 욕도 쓰시고 거기에 다 이렇게 분출하고 나면 후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련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쌓여있던 그런 억눌린 감정들이 분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 신기하게도 처음만큼 그 감정의 강도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세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억눌렀던 감정일 경우에는 해소가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되고요. 그럼 여러분은 예전처럼 그 감정에 의해서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요.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오더라도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예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자기사랑 그리고 일기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자기사랑의 여정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가시더라도 꾸준하게 하시면 정말 좋은 작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덕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들 혹시 아이돌이나 어떤 연예인의 팬이 되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돌이나 연예인의 팬이 되면,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정말 그 아이돌이 하는 모든 게 다 예뻐 보이잖아요. 웃어도 좋고, 걔가 울어도 좋고, 화내도 좋고, 무표정이어도 좋고, 슬퍼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고요. 정말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이죠. 이 사랑을, 그 아이돌에게 여러분이 줬던 그 사랑을 여러분한테 그냥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짜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뭘 해도 나는 나를 사랑해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갖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오히려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 본인에 대한 기준만큼은 너무 높게 잡아서 본인을 좀 못살게 굴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좀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젠 이걸 좀 반대로 해서 스스로한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는 뭘 해도 예쁘구나. 울어도 괜찮고, 웃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다른 사람이 너를 욕해도 괜찮아.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친구랑 싸워도 괜찮아.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자기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 영원한 내 편을 외부에서 많이 찾거든요.
정말 영원히 내가 뭘 하더라도 다 받아주는 그런 영원한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을 다들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은 사실 나뿐이거든요. 인생은 혼자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지만, 하지만 나 자신이 먼저입니다. 나 자신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여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평생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람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여러분의 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셨든 뭐 잘못을 했든 그냥 여러분은 일단 괜찮다고 해주세요. 여러분이 아이돌을 덕질할 때 다 괜찮다고 해줬던 것처럼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세상은 알아서 잘 돌아가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한 명 그냥 다 받아줬다고 해서 막 세상이 망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을 1번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저를 믿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스스로의 편이 되어준다면 모든 것은 그제서야 제자리를 찾고요. 알아서 저절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력 없이 애씀 없이 모든 것을 이루는 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사랑 학원입니다. 이 문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마법의 문장이에요. 모든 것을 해결하는 문장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문장을 접했을 때 또 감이 오지 않았어요. 어떠한 순간에도 난 적은 사랑을 받는 건 뭐고 많은 사랑을 받는 건 뭘까? 도대체 뭘까 이건? 답답했었는데 사실 이 사랑과 비사랑이라는 것이 생각의 길이더라고요. 우리는 생각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엄연히 따지면 우리는 생각을 다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어떠한 한 가지 생각 혹은 어떤 특정한 생각의 패턴, 생각의 길을 너무 오랫동안 고수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마치 그 생각이 나 자체인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고 누군가가 그 생각을 건드리면 나 자신을 공격했다고 느끼고 막 화가 나죠. 자존심이죠. 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 발 물러나서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실 비사랑과 사랑,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지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 사랑의 여정을 걷겠다고 선택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딱 닥쳤을 때 하나하나 해보는 거죠. 물론 많은 순간은 그냥 여러분들이 흘려버리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딱 느낌이 오는 그 순간에 지금 여기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한 번씩은 그냥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물어봐 주세요. 당장은 답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결국에 우리의 본질은 그 답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느냐, 물어보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매번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는 선택은 뭘까? 나를 더 편안하게 하고 더 기쁘게 해주는 선택은 뭘까?
여기서 기쁨이라는 건 자극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나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하는 선택은 뭘까?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씩 여러분한테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사랑과 사랑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한 발 물러서서 사랑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심지어 본인은 그걸 인식하지도 못해요. 그냥 너무 오랫동안 그래 왔고, 그러니까 계속 그래야 하는 거겠지 생각하면서 계속 비사랑을 선택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학대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요. 하지만 과거가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의 미래 또한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 스스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치를 보세요. 나님은 괜찮으신지, 나님은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이렇게 내가 어떤지 계속 초점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맞춰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 내가 그렇게 눈치를 보고 해도 나를 좋아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약간 진짜로 너무 강력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너무 강력했고 즉각적으로 내면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던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내 모습 있죠. 예를 들면 누구는 막 약간 분노 조절 장애야.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돼. 난 내 이 모습이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화를 내는 내 모습을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누구한테 막 애정을 갈구하고 막 이렇게 질척대고 이런 모습을 난 절대 허용할 수 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싶어. 이루고 싶어. 근데 실패를 했어. 나 내 실패한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겠죠. 사람마다 본인이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은 다 달라요. 누구는 나 이런 모습은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나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아. 누구는 또 반대고. 진짜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 없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제일 와닿는 걸 하나 고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남한테 내가 화내고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이라면 자기 이름 앞에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분노 조절 안 되는 누구누구. 아니면 뭐 눈치 없는 누구누구. 다 망해버린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을 그 앞에 그냥 붙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느껴주세요. 그리고 그 수식어를 붙인 그 시점부터 하루나 이틀 정도 짧은 기간 동안 마음껏 그 상태가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도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제한이고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주권자의 자리에서 그걸 제한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큼은 나는 눈치 없는 모습을 보여도 나를 인정해주겠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나는 나를 사랑해주겠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누구한테 막 질척대고 막 징징대고 이런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 오히려 더 그렇게 해보자. 어떻게 하면 더 징징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분노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눈치가 없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껏 분출을 하고 나잖아요.
여러분이 붙였던 그 수식어들은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한테서 보기 싫었던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다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속성들과 다르게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어둠 속에서 이렇게 꽁꽁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억눌러 놓은 게 압력이 더 강한 거 아시죠? 그리고 항상 숨겨놓은 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드러내지 않고 나는 이런 모습 절대 안 보여줄 거야, 저런 모습 절대 안 보여줄 거야 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소름 끼치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억눌러 놓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던 개들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 마음껏 분출해라. 마음껏 이 세상에 나가서 그래, 마음껏 너를 보여라. 이런 식으로 허락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억눌러 놓았던 분명히 여러분의 일부인 그 특징들이 다시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깨어나게 되고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보여주기 싫은 그 모습을 세상 밖으로 꺼내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지만 사실 큰일이 안 납니다. 별일 없어요. 진짜 별일 없고 오히려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그 억눌러 놓았던 감정,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로워져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더 이상 그 억눌러 놓은 속성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를 하지 못하고요.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원래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 했던 그 길을 피해서 항상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이걸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난 이제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릇이 되는 사람이고 사실 이거 보여줘도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이 속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그냥 이게 다 품고 가는 거죠. 그러한 상태로 레벨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저항하는 그런 속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길도 그만큼 제한되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이것만은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거는 절대 안 돼 했던 것들을 하나 둘씩 그냥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으로 정말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막 하나 둘씩 그냥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이건 안 돼 라고 저항했던 것이 이렇게 하나 둘씩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좋은 것들이 올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정말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를 한번 해본 뒤로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너무 효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인정할 수 없는 저의 그런 속성들을 발견할 때마다 한번 받아들여보자 하고 마음껏 그 자체가 되어보자 이런 식으로 많이 치유를 했던 것 같아요. 어둠은 빛 앞에서 무력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렇듯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작은 촛불 하나에 쓰러지죠.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외부에서 조금씩 나 자신에게로 주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 빛을 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 스스로의 어떤 부분이라도 사랑해줄 거라고 다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을 것을 선택하면 여러분을 상처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 또한 자기 사랑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고요. 그들 마음 안에 사랑의 빛을 깨우는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